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흉노, 선비, 거란, 몽골 등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된 중앙유라시아 대륙의 기본 개념 중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를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유라시아는 타이가, 초원,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우량인데요. 즉 인도양의 몬순 바람, 내륙에 분포한 산맥의 구조, 북빙량의 존재 등에 의해서 중앙유라시아의 강우량이 결정됩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인도양에서 많은 습기를 가지고 올라오던 바람은 티벳 고원, 쿨룬 산맥, 히말라야 산맥, 파미르 고원, 힌두쿠시 산맥, 자그로스 산맥 등에 가로막혀 비가 되어 모두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북쪽에는 건조한 기후대인 사막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반면 북쪽은 북극해에서 내려오는 습기 때문에 타이가의 삼림지대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과 타이가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초원입니다. 이중 유목민족의 주요 생활 터전이 되는 초원은 중앙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로 길게 띠를 이루며 펼쳐져 있습니다. 동쪽의 싱안링 산맥에서부터 몽골 초원, 카자흐스탄, 흑해 부간을 거쳐 헝가리에 이르는 약 7,000km에 달하는 긴 거리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초원이 이어지면서도 유목민의 이동을 저해할 만한 심각한 자연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의 월지, 흉노를 비롯하여 투르크계나 몽골 계통의 유목민들은 동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유목민이 세운 제국의 영토가 남북으로는 짧고 동서로는 길게 뻗은 이유도 생태 환경이 다른 지역으로 팽창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환경을 갖는 지역을 병합하는 것이 훨씬 쉬웠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목민족이 초원에만 거주한 것은 아닙니다. 내몽골이나 중가리아, 서투르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에 있는 반사막 지역도 초원들이 산재하여 유목민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죠. 반면 사막지대는 동쪽의 고비 사막에서 타클라마칸, 키질쿰 사막을 거쳐 이란의 다시텍 하비르에 이르는데 그곳은 연평균 강우량이 150mm도 되지 않는 극도로 건조한 지대일 뿐만 아니라 중앙에 파미르 고원이 있어 교통도 불편했기 때문에 사막은 사신, 상인, 승려 등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사람들만 지나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전들은 오아시스를 사막 한가운데 샘이나 우물이 있어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역사 지리적 관점에서 오아시스는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자연적인 강우가 아니라 지하수나 하천으로 인하여 형성된 촌락과 도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따라서 인구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타시켄트나 카시가르 같은 대도시도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죠. 사막지대를 흐르는 하천은 대부분 바다로 흘러가지 않는 내륙 하천입니다. 이들은 천연 강우가 아니라 파미르, 쿨룬, 텐샨, 알타이와 같은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로 이루어져 있죠. 오아시스 주민들의 생산 활동은 주로 농경이었습니다. 밀,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사과, 배와 같은 과일을 가꾸기도 했죠. 물론 목축도 하였지만 가까운 곳으로 양, 말 등을 데리고 나가 방목을 하고 돌아오는 형태이지 계절적인 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실크로드가 거쳐가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 주민들은 6에서 9세기에는 소그드 상인, 10에서 14세기에는 위구르 상인, 18에서 19세기에는 부하라 상인이라 불리며 국제 상인으로서 명성이 높았는데 이곳의 시장에는 초원의 유목민들이 가축을 데리고 와서 팔기도 하였기 때문에 오아시스는 정주 세계와 유목 세계가 만나는 연결점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목과 목축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유목은 목축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여 필요한 식량을 획득하는 경제 행위를 목축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목은 고정된 거주지나 축사 없이 그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이동을 통해 가축을 사육하고 목축 생산물을 통하여 생존하는 식량 생산 경제의 한 형태이죠. 유목민의 이동이 필연적인 이유는 식량의 원천이 되는 가축들에게 필요한 물과 풀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그들은 집시처럼 정처 없이 떠돈 것은 아니고 여름 영지와 겨울 영지를 꼭지점으로 하여 계절별로 정해진 루트를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천막을 이용한 이동식 가옥을 만들어 살았고 그것을 몽골어로는 게르라 하며 투르크어로는 유르트라 부르지요.
유목민이 기르는 가축을 흔히 오축이라 합니다. 양, 사냥, 소, 말, 낙타인데요. 20세기 초 몽골 초원의 경우 양이 60%, 사냥이 20%, 소 10%, 말 8%, 낙타가 2%를 차지하였습니다. 양과 사냥은 고기, 젖, 피 등 주요 식량으로 이용되었고 그 털과 가죽은 의복과 펠트의 재료가 됩니다. 소와 낙타는 식용보다는 주로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끄는 운송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말은 기승용 동물이지만 때로는 식용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마유주 쿠미스는 유목민들이 대단히 애호하는 음료라 하겠습니다. 유목민의 기본 사회조직은 단독 가족이지만 그들은 이동과 방목 등 살아가기 위해 협력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모여서 또 다른 사회 단위를 구성하였는데 이를 몽골인들은 아일이라 부르고 카자흐인들은 아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유사한 규모의 다른 집단들과 결합하여 2차, 3차 공동체를 구성하였는데 그렇게 커진 집단은 단순히 목축 상생 관계를 넘어 적대 세력에 대한 공동 방위와 공격 등 군사 행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흉노, 선비, 거란, 몽골과 같이 역사의 이름을 남긴 유목민들을 하나의 부족 또는 민족이라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들이 조그만 씨족이나 부족의 이름에서 시작한 것은 맞지만 어느 부족이 초원의 유목민들을 통합하여 거대한 국가를 세운 뒤에는 거기에 편입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통합한 부족의 이름을 칭했습니다. 즉 정치적인 이유로 부족의 명칭이 시시각각 바뀌었죠. 흉노가 선비에 의하여 멸망한 뒤 옛 영토에 남아있던 흉노인들이 스스로를 선비라 부른 것은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흉노족이나 선비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은 신라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죠. 신라족은 지금의 한국인이 되었고 한국인이 있을 뿐 신라족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흉노족이나 선비족도 지금의 중국인이나 몽골인 어떤 스탄의 국민이 되었을 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유목민족이 흩어져 살지 않고 국가를 만들어 살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유목민족이 외부 세력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산적이던 사회 구조를 좀 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하거나 유목민족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주지대에 강력한 국가가 출현하면 침략을 위하여 유목민들도 그에 대응하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지요. 이런 주장들은 유목국가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관점입니다. 반면 유목 집단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조정할 때 혹은 다른 집단의 약탈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잡는 지도자가 출현했다는 내부 발생설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적절히 섞여서 계속 흩어져 살지 않고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